발트 3국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라트비아. 인구는 200만이 채 되지 않는 자그마한 나라예요. 이 라트비아는 18세기부터 제정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 독립하였으나 1940년 소련의 강제 점령 병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991년 8월 19일 소련 8월 쿠데타 실패 후 독립을 인정하면서 옛날 국경 검문소. 여기가 옛날 국경 검문소구나. 아무 의미 없어진 거. 녹슬었네.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1991년 8월 19일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고 독립을 인정받으면서 저 문이 생긴 건가 보다. 그때는 저게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는 국경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1989년 그렇지. 독립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 문이 생긴 거지. 국경 검문소가 생긴 거지. 그 전에는 하나의 소비에트 연방이었으니까. 연방이니까 의미가 없지. 그러다가 EU 연합에 가입하면서 저 문이 사라지게 되고. 쓸모없게 된 거지. 그렇지. 얼마 전 코로나 때는 사용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 그래도 안 하는 흔적이야 지금. 너무 많이 녹슬었지. 호수가 되게 예뻐요. 저쪽에 캠핑카가 보이네. 풍경이 시베리아 같아. 와, 익숙한 건물. 세븐 시스터즈 닮은 건물. 저거 러시아의 흔적이야. 어유, 마치 저거 같네. 뭐지? 에펠탑. 에펜탑 스타일이야. 세븐 시스터즈 닮은 건물. 저게 바로 소비에트 연방의 흔적. 리가는 뭔가 달라도 다른데 벽면에 삼성 딱 써 있잖아. 이것부터 다르네. TV 벽화로 되어 있는 건 또 처음 보네. 확실히 이 3국 중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더니 들어오는 입구부터 다르네. 라트비아는 인구는 작은 나라인데 이 수도권에 많이 모여 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오래전부터 또 발전했던 도시고, 여기가 소비에트 연방 그 해체하기 직전에는 90만까지 갔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해체되면서 러시아인들도 막 돌아가고 또 당시에 그 아이들 그 출산율도 좀 낮아지고 이러면서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지금은 한 7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력권은 100만 정도래요. 여기 건물들이 여기 외곽이잖아. 노후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역사가 느껴지는데 건물 분위기가. 역사가 이제 있어 보이는 건물들이 많아. 굉장히 예쁜 정교회가 있네 여기.
여기는 진짜 큰 도시 같네. 와, 저기 신도시 쪽이네. 다리 건너가면. 엄청 커. 갤럭시, 저기도 삼성 엄청 크게 붙어 있다. 강이 엄청 넓어요. 이 강 이름이 다우가바 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버스표를 구입하지 못해서 지금 걸어서 시내로 향하고 있어요. 구도시로. 우리 뒤쪽은 이렇게 신도시입니다. 삼성 광고판들도 커다랗게 있고요. 건너편으로 걸어갔어야지 제대로 보았을 텐데, 그냥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리가 성이에요. 1430년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현재는 대통령 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너온 다리예요. 반수 브릿지 건너편 모습이고요. 저희 캠핑카는 이쪽에 있답니다. 뒤쪽에서 안 보이네요. (1330년) 당시 지어졌을 때는 비테스타인 성이었다고 해요. 이게 그동안 리가로 들어오는 배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대요.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이 여러 차례 파괴되었고 재건과 증축을 통해서 건물을 유지해 나갔대요. 이 처음 요새로 지어진 성은 라트비아를 지배했던 러시아, 폴란드, 스웨덴 등의 지역 사령부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라트해의 진주라고 일컬어지는 리가의, 여기가 중심지라고 볼 수 있죠. 리가 성이. 이 주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시가지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는 한자 동맹의 중심지로서 13세기에서 15세기에 중부 및 동부 유럽과의 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었다고 해요. 초기의 건물들은 화재나 전쟁으로 파괴되었지만 중세의 중심지로서의 도시 구조가 진한 번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됐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 그 번영했었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훼손되긴 했다. 19세기에도 중요한 경제 중심지였대요. 중세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교회 지역이 설계되면서 신고전주의 양식의 목조 건물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진짜 옛날에 멋있었던 동네였어요.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요 새 건물을 삼형제라고 하는데, 이 문화재청에서
삼형제를 운영하고 있대요. 이 건물들이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약간 비스듬히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애쓰는 그 흔적들은 보이긴 합니다. 이게 15세기, 17세기 건물이래요. 전형적인 한자 동맹시대의 건축물로 보이는데, 이 건축물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을 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세워두었어요. 도르의 흔적이 요 가운데 건물에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 1층은 창고, 2층은 주거지, 그리고 저 위에는 귀중품을 보관하던 장소로 사용이 되었던 한자 동맹시대의 대표적인 건물의 특징이죠. 도시 투어 꼬마 열차, 손님 별로 없네.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없어요. 구도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르루보 양식으로 지어진 도시에서 최고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는 곳인데,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좀 어려웠나? 뭔가 약간 좀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행사를 하나? 광장의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 커다란 성당이 1211년 알버트 주교에 의해서 건설된 리가 성당이라고 합니다. 고딕 양식이고요. 그런데 1547년 화재로 이 첨탑이 소실되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첨탑 위에 있는 이 수탁은 그대로 보존이 되었다고 하네요. 성당 맞은편에는 이 멋진 건물이 있는데, 이게 라트비아 라디오 방송국이에요. 옆에 있는 건물이 은행이고요. 스테인글라스가 멋있을 것 같은 그 유리창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 이 내부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인데 무려 파이프가 7,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건물 앞에 있는 작은 집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스모프 하우스 같아요. 시청광장 중심에 중세 한자 도시의 중앙무역 지역을 장식한 롤랜드 기사의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은 최고의 사법권과 무역법을 소유한 시의회 독립인 자유시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래 분수가 있는데 요거는 먹는 물이래요. 클린 드리킹 워터. 그런데 누가 여기다 꽃을 입에다 넣어놨어요. 1941년에 심하게 손상되었는데 1970년에 복원이 되었고, 그 원본은 성 베드로 교회로 옮겨졌고요. 지금 이곳은 1999년에 이곳에다가 사본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시청을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이 멋있는 중세 건물은 사실은 1999년도에 복원된 건물인데 검은 머리의 집이라고 해요. 원래는
1334년에 미혼 상인과 선주들로 구성된 길드인 블랙헤드 형제단을 위해서 건설된 건물이래요. 바로 이 건물이 당시의 부와 명성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복잡한 조각품과 천문학적 세부 사항으로 장식된 정교한 고딕 양식의 외관을 갖추고 있답니다. 이 멋진 건물이 2차 세계대전 때 심하게 손상이 되었고 1999년에 이렇게 원본하고 똑같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순교자였던 성 마우리티우스 엘 그레코가 그린 여기 마우리티우스 청광장 한켠에 리가의 상징이라는 고양이와 이 리가 글자가 있어요. 이곳이 왜 고양이가 상징이 되었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더라고요. 100여 년 전에 상인 길드 회원이었던 사람이 어떤 일로 제명이 되었대요. 다시 가입하려고 했지만 경쟁 관계에 있던 조합원에 의해서 가입이 좌절되었고요. 화가 난 집주인이 자기 지붕에 고양이 조형물 2마리를 올려두었대요. 그런데 그 고양이 엉덩이를 바로 앞에 있는 길드 사무실의 방향으로 틀어놓았답니다. 너희들은 고양이 엉덩이라 보고 살라는 거죠. 이 화가 난 길드 조합에서는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상 끝에 집주인은 길드 조합에 가입이 되었고, 가입이 되면서 다시 고양이의 엉덩이를 돌려놓았다고 해요. 맥주집이에요. 저 동상을 보니까 맥주를 맛있게 마실 것 같은데, 여기는 소가 있는 거 보니까 스테이크하우스 정도 되나? 저 고양이 보인다. 드디어 찾았다. 그럼 지금은 저기 똑바로 되었다는 얘기잖아. 길드하우스 앞에 있던. 그렇지, 요 앞에 있는 게 길드하우스란 얘기네. 저쪽 왼쪽 게 스몰 길드, 요 앞에 큰 건물이 이게 길드 본관이었나 보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집이 그 길드 조합원이 되고자 노력했던 사람의 집이네요. 정면에서 바라본 그 고양이 주인의 건물이에요. 길드 조합과 그 건물 같이 찍은 모습이고, 지금은 엉덩이를 집 안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모든 사람들이 엉덩이를 보지 않게 하였어요. 이 집도 상당히 오래된 집이고 도르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요 사이에 교회가 보이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스웨덴 문인데요. 여기에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스웨덴 군인과 사랑에 빠져
그 벌로 성벽의 벽돌로 박혔다네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은 밤마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이 문은 생활 공간으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한때 문지기가 이 문 위에 살면서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했다고 해요. 요 아치길에 있는 붉은색 돌은 사형 집행관이 목을 벤 다음에 칼을 꽂아 넣었던 곳이라고 전해진대요. 또 보면 오래돼 가지고 집들이 틀어졌어요. 왠지 불안해 보여. 1698년. 건물 벽에 포가 절반 정도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집도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여기는 진짜 오래된 길 느낌이 나요. 돌길이어가지고 되게 조심해야 돼. 길 가운데 이게 뭘까? 요 오래된 골목에서 나오면 요 관공서들이 모여있는 거리가 나와요. 바리케이트 치는 도구였네. 도시 곳곳에 길드, 하우스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비행기 경납고였다는 곳인데 비행기 들어왔겠네. 높은 거 보니까. 근데 이곳이 중앙시장으로 탈바꿈했고 이게 4칸이잖아 총. 이렇게 총 4칸. 우리가 첫 번째 칸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주로 생필품 같은 거 파는 것 같은데. 먹거리가 아닌가? 우리 먹거리로 가야 되는데. 봐, 여기도 봐. 전부 호박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이쪽 발트의 연안은 호박이 참 많이 나나 봐요. 두 번째 경락고로 향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웃차인데 건물.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을 했고 이제 여기 나가면 여기가 두 번째 경락고였던 곳인데 여기 기념품도 팔고요. 이쪽에 먹거리가 있네요. 와, 여기 오니까 김치가 있어. 여기 오니까 딱 러시아 분위기예요. 훈제 물고기도 있고. 이곳이 오페라 하우스. 지금 발레 공연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은데 보고는 싶네요. 오페라 하우스 앞이 공원이에요. 멀리 자유 기념비가 있습니다. 강변의 공원 사이에 광장이 있고 그 광장 중심에 별 3개를 든 여인
상이 올려져 있는 이 기념비가 자유의 기념비래요. 1818년부터 1920년까지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라투비아인에게 헌정된 42m 크기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강에 분수가 있어요. 강변은 리가 시민들의 휴식처고요. 요 가운데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는데 마치 상제리제 거리를 연상케 해요. 이 거리 이름이 브리비바스 불바리스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지금 새싹이 돋아나가지고 뭐가 이렇게 아늑한 그런 색감이 도네요. 그리고 뒤에 러시아 정교회가 보여요. 엄청 규모가 큽니다. 그리스도 탄생 대성당은 1876년에 처음 첫 돌을 놓으면서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1884년에 공식적으로 개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성당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지만 1960년대 초에 소련 당국은 예배를 위해 대성당을 폐쇄하고 천문관으로 전환을 시켰대요. 1991년 라트비아가 독립한 후 예배를 위해서 다시 문을 열었고 복원 과정이 시작되었대요.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 도시가 확실하게 옛날부터 규모가 있었던 도시라는 게 건물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건물들 규모가 빌뉴스하고는 차이가 많아. 확실히 여기가 발트 3국의 중심지였던 곳이 확실하네. 건물들만 봐도. 이 도시에 러시아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정교회 성당이에요.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코너 하우스라고 하는데 구소련 시절에 이게 KGB였다고 합니다. 초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곳이 KGB로 바뀐 거지.